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연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중요하지만 의외로 신경을 쓰지 않거나 의외로 갖고 있지 않은 사소한 습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교실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이 학생들에게 느꼈던 것들인데요. 매년, 매 순간 느낍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 습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요. 자, 많이 지도를 아이들 해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수업을 하러 들어가면은 몇 번 수업을 하다 보면 딱 정해진 시험을 보지 않아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요. 수업 도중에 나오는 그런 결과물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지만 또 수업 태도 자체가 다르고 정말 눈빛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는 것은,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학생들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쓰는 시간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 연필을 정석대로 바르게 잡은 친구들이 24명 중에서 정말 평균적으로 한 3, 4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잡는 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잡기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잡습니다. 이게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왼손잡이일 수 있고 그거를 뭐 꼭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연필을 바르게 잡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뭐 쓰는 시간 자체가 많지 않고 뭐 보거나 터치하거나 클릭하는 공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어린 시절 공부를 시작을 하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손이 너무 작아가지고 연필을 잡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 연필에 힘이 안 져지니까 이렇게 2개 손가락으로 못하고 3개로 이렇게 잡다가 그게 정착돼서 습관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장 기본 기초 같은 경우에 저희 어렸을 때 많이 훈련을 받았는데 또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연필을 정석대로 잡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습관이 되면은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 바르게 잡는 방법을 고학년 친구들에게도 다시 알려주지만 불편해요. 못 고치겠어요. 라고 많이들 말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연필 바르게 잡지 않아도 정석대로 잡지 않아도 잘만 살고 글씨 잘만 쓴다. 네, 그러니까 연필을 정석대로 잡으면 글씨를 잘 쓰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연필을 정석대로 잡지 않아도 글씨를 잘 쓰는 친구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글씨를 못 쓰는 친구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연필을 바르게 잡아야 글씨를 잘 쓸 확률은 높아져요. 그리고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났는데 연필을 이렇게 바르게 잡지 않고 젓가락을 바르게 잡지 않아서 엄마한테 막 혼나면서 고쳤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 이게 정석이라는 것이 원래의 그 방법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칠 때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자꾸 연습을 하면은 이게 왜 정석인지 느껴질 정도로 젓가락질도 더 힘이 잘 져지고 잘 되고 더 바른 글씨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초등 시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초 기본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정석대로, 웬만하면은 원래의 방법대로 연습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이 필통, 정말 차이가 꼭 나요. 그래서 이게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연필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한 자루만 갖고 다니면서 연필이 뭉뚱해지거나 부러지거나 해서 연필이 없다고 저한테 그러거나 친구한테 빌리거나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고 수업 태도가 좋은 친구들은 필통에 연필이 아주 가지런하게 내가 그날 하루 쓸 연필들이 충분히 들어있고 충분히 잘 깎여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전날 내가 다음날에 이 수업을 위해서 연필을 깎고 준비하고 하는 정돈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런 마음 상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날에 이 책가방을 챙기면서, 요즘에 책가방 챙길 것도 별로 없잖아요. 숙제도 거의 없고 준비물도 거의 없고 교과서도 거의 학교에 놔두고 다니고, 그러면 필통만 연필깎이로 연필 다 깎고 충분히 몇 자루 넣어가지고 지우개랑 해서 가지런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세요. 혹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샤프를 갖고 다닌다.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샤프를 쓰지 않는 게 좋겠죠. 고학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필을 쓰면은 필기 연습을 하는데 더 좋겠지만, 샤프를 그때 당시엔 참 쓰고 싶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굳이 샤프를 못 쓰게 막지는 않는데, 샤프를 들고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꼭 이 한 자루만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샤프가 중간에 뭐 고장이 난다거나 갑자기 시험을 보는데 샤프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쓸 게 없다고 해가지고 못 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때서야 연필을 찾는 거죠. 이제 샤프도 있고 연필도 있고 몇 자루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글씨를 잘 못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정말 이게 글씨를 고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죠. 제가 강조를 하는 건 일단은 바른 자세로 앉아서 써야 된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원래 정석대로 연필 딱 쥐고 그 다음에 써야 된다. 이거는 이론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14년간 관찰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 글씨에도 아이의 심리 상태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신감 있고 좀 그런 친구들은 글씨가 더 크고 약간 진하고 그래요. 그런데 좀 소심한 친구들이 글씨가 더 작고, 자신감이 부족한 친구들이 글씨의 진하기가 되게 옅고 그러는 거죠. 수학에 더 그 자신감이 없으면 수학 시간에 더 연필의 진하기가 더 약해지고, 더 자신 없는 거일수록 더 약해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자신감 있게 진하게 눌러가지고 글씨를 써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앉아가지고 연필을 정석대로 잡은 후에 뭉뚱하지 않고 뾰족하게 탁 깎은 다음에 이 필기감이 좋은 상태에서 진하게 글씨를 쓰면 글씨가 더 잘 써 보인다. 조금이라도 힘을 주면은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강화를 하면서 글씨를 잘 쓸 수 있도록 격려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단 필통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교과서, 공책, 학습지 같은 거 정말 잘 챙기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학습지 나눠준 거 잊어버리죠. 헨젤과 그레텔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다닌다라고 선생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학습지 그 전날 나눠준 것도 사라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습지들이 막 쓰레기통에서 발견이 되고, 근데 이게 자기 물건을 잘 챙기고 자기가 공부할 재료들을 자기 것으로 착 만들어가지고 파일에 넣어놓고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습관, 그리고 기르는 것이 또 쉽지 않은 그런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기 물건을 자기가 챙기고 정리하고 책가방을 챙기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연필을 바르게 잡는 것, 그리고 필통에 깎아진 연필을 가지런하게 넣어서 그 전날 정리해서 충분히 그날의 연필을 넣고 다니는 것, 그리고 바른 자세로 앉는 것, 그리고 부차적으로 젓가락을 바르게 잡고 힘 줘서 글씨를 쓰고 교과서, 학습지 등을 잘 챙기고 하는 것들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것 같지만 이 초등 시기 내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초반에 사실 잘 잡히면 계속해서 이건 습관이 되어 잘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설사 고학년일지라도 지금부터 또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초 습관들을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